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이 정부가 말이죠, 들어설 때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하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다 구속됐죠. 그런데 부메랑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터져서 환경부 장관 등등등등 다 감옥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강효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뵙고 오랜만입니다. 네, 또 네, 뵙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뵙죠. 창원에서. 예. 아, 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택시 예. 기사님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2번을 이렇게 예. 표시하고 가시는 걸 봐서 예. 민심이 완전히 뒤집혔다. 뒤집혔어요. 예,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확실히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 특히나 네. 창원 네. 민주당 성향이 아주 센 데죠. 거기는 예. 뭐 센터고 민노총이 거기 사실 헤드쿼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거기 민중당 그다음에 정의당이 사실 민주노총의 거기 이 산하기관과 같은 그래서 이제 이게 단일화도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예. 그런 심장부에서 저희가 이긴다면 정말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고요. 되게 좋아지고 있고, 네. 이 정권에 대한 규탄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아, 정말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또 오늘 국회에서 특종으로 발표한 자료도 있고 해서 말이죠. 네네. 예, 김은경 장관 오늘 구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섞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사실 오늘 제가 천안함 네. 복침 구주기를 네. 하루 앞두고 네. 평택에 이함대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나경원 대표와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달고 있는 그렇죠. 배지가 예, 천안함 폭침 구주기 예. 우리 순직하신 46용사를 기리는 이 배지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순직한 전사들을 영령을 저희가 추모하고 그리고 이 안보만이 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라는 정신을 다시 한번 새기고 네. 돌아왔습니다. 예, 배지가, 예, 참. 요즘 아주 인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아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굉장히 귀해가지고요. 예. 이 젊은 친구가 이것을 예.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지금 굉장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 상당히 이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꼭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네. 자, 그럼 환경부 블랙리스트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예,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은경 장관이 드디어 네.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네. 사실 이 터진 게 뭐 작년 연말 연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무려 한 석 달 동안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고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대검의 그 반부패단은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좀 신중해야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우리 그 동부지검 검사들은 그래도 정의롭게 네. 이것은 김은경 장관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직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서로 주장해서 약간 대립했었다. 그런 네. 보도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너무나 이것은 뭐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진통을 거쳐서 드디어 우리 동부지검 검사들이 김은경 장관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선 구속이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신다면 이것은 논리의 일관성에 따라서 예. 이것은 구속 당연히.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실 직권남용죄라는 것은요 사실 50 때 이학봉 민정수석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이 이학봉 민정수석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 워낙 국민들의 여론이 민심이 들끓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이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다가 찾다가 사문화된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직권남용죄라는 것을 걸어서 이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네. 그 뒤로 이제 쭉 이어져 온 건데 이 직권남용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예. 상당히 이게 경계가 애매모호할 그렇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애매모호한 이 죄를 가지고 정가의 보도처럼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위 인사들을 다 잡아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예. 다 잡아넣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관용한다든지 용서한다면은 법원의 자기 모순에 빠질 거다. 그러네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판하면서 재판부가 이것은 위헌, 위법,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하고 유죄를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웅영 장관의 구속은 불가피하고 본인이 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증거인멸에 네. 그런 우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해서 바로 윗선 김웅영 장관 혼자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지금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지시받은 거는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윗선을 쫓아가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김웅영 장관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고 저는 법원이 현명한 구속 결정을 해 주실 거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사건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또 화이트 리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자신들이 심고 싶은 사람들, 선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발 기준 같은 것도 다 알려주고 말이죠. 네. 빼고 싶은 사람에게는 핸드폰 뺏어서 압력 넣고, 아우 정말 사실 직권 남용이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직권을 사용해야 되느냐,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직권 남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악질적인, 악의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네, 그 합리적인 권한 내에서 어떤 재량을 갖고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것은 그것은 직권 남용이 아니겠죠. 그런데 네. 이번에 검찰 수사에서 보면 하나하나 이것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런 처사가 쭉 이어져 온 것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전에 한번 제가 예. 우리 신의 한수에 예. 와서 그때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은 네, 네. 저희 방에서 그때 입수했던 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예. 이제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대한 임원에 이제, 대한 업무 예. 추진비, 사용 실태 등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감사 배경을 쭉 보고 뭐 이해합니다. 근데 감사 개요가 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어이가 없는 게 무기한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무기한으로 돼 있고요. 이 감사 자료는 최종본이고요. 원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하면은 예. 이 원본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원본에는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 환경공단 감사에 대한 감사가 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어떤 이 사람의 어떤 뭐 비위를 감사해서 시정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사직서 제출을 유도하려는 거 보인다. 그야말로 제출. 찍어내기, 찍어내기. 불법 감찰을 했다는 증거가 바로 검찰 손에 입수가 된 겁니다. 증거가 확보가 된 거죠.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가 지속될 것 같다. 이게 무기한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때까지 하겠다는 예, 거죠. 정말 예. 이 뭐 탈탈 털어서 네. 먼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하겠다. 이건 뭐 법에도 이게 무슨 뭐 시효가 있는 건데요. 이거는 뭐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이런 게 바로 찍어내기 불법 감찰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요. 블랙리스트죠.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환경부 자체에서 만들었다는 것보다는 저는 어디에서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추측컨대는 김태우 청와대 특감 반원이 2017년 7월에 자기들 특감반이 모였는데 그때 예. 특감 반장이 330개 정부 기관에 대한 임원들 성향을
파악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즈음에 이제 그 소위 쫓아낼 그런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실행 과정은 추측컨대는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와서 그래서 이제 각 부처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예. 이건 이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이제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이제 불법적인 찍어내기 감찰을 해서 이제 쫓아낸 다음에 업무방해죄를 이제 저지르는 팩트들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이 자기 캠프, 친여 인사 이런 사람들을 앉히기 위해서 사실상 채용 비리 성격의 이런 범죄들을 자행한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또 화이트리스트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네. 그 말은 공모라고 해놓고 네. 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면 그 환경공단의 어떤 업무 계획 네. 이런 것도 미리 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답안지를 것도 다 알려준 거죠. 미리 다 알려줍니다. 예. 그런데 그 친여 매체에 박모 씨를 내정을 해서 서류 전형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그냥 탈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자격 미달을 거기에 이제 올렸던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사람을 뽑아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거를 다 그냥 다 취소해 버립니다. 다 취소해서. 그 공모 자체를 1차 공모를 다 취소해 버리고 그다음에 또 다시 뽑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캠프 출신의 네. 유모 씨라는 사람을 거의 내정했고 그 심사위원 한 분은 그 인사위원회 한 분은 누가 내정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다 검찰 수사에서 이제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예. 기승전결 이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예. 이제는 직권남용으로 해서 사람을 쫓아내고 예. 그 다음에는 채용 비리 이 업무 방해를 해서 자기들 화이트리스트를 낙하산으로 갖다 꼽는 이런 불법 탈법적인 일을 저지른 혐의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범죄행위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승전 이 블랙리스트 요건에 딱 들어맞는 들어맞는다. 이 증거가 이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은경 장관이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진실을 다 국민들 앞에 고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정권으로 지금 칼 끝이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도 잡아들였고, 청와대 인사들도 불러드릴 예정이고, 동부지검에서 아주 수사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예. 얼마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부지검의 모 검사는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예, 발언을 그러니까요. 했다고 예,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검찰의 지금 주요 핵심 포스트는 다 관리를 하고 있다, 통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 누구누구는 통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심이 들고요. 정말 동부지검의 정의로운 검사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박수입니다. 네.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청와대에 대한 그렇죠. 조사, 직접적인 조사, 압수수색 이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예. 주진우 검사입니다. 주진우. 제가 주진우 하면 별로 안 좋아했는데, 방송 나오는 주진우가 아니라 주진우 검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건 주진우 검사님 열심히 좀 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전에 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정권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 비단 환경부에 그치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총리실까지 이것이 확대됐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네. 바로 이제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장 네. 송기웅 전 원장을 정부에서 쫓아낸 네. 이런 과정에 관한 사실인데요. 총리실 산하에 보면 경사연이라고 있습니다.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바로 그 경사연 아래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국책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도 있고 네. 통일연구원도 있습니다. 송기용 전 원장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어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임된 원장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상황인데 이제 이 경사연 간부가 네. 이제 나갔으면 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어제입니까?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 나옵니다만은 네. 그리고 굉장히 큰 이제 일입니다. 손기용 원장 얘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나가주면 그냥 불문에 붙이겠다.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별로 불미스럽지도 않았는데 직원들 엘리베이터에서 열심히 한다고 남녀 직원들 이렇게 뭐 머리 쓰다듬어 줬다는 건데 너무 악질들입니다 사실. 예, 어린 직원들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불미스러운 일로 엮어서 사람을 내보내려고 했다는 게 참 저질들 같습니다 이 정권은. 그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와중에 네. 이 송기훈 원장이 경사연의 그 고위 관부와 통화를 하고 이제 녹취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경사연 산하 몇몇 그 이제 현 정부가 쫓아낸 그 몇몇 연구원장의 리스트는 2017년 11월경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몇 사람이 일률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송기용 원장의 이름은 빠져 있었고요. 그 뒤에 12월에 송기용 원장 이름이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기용 원장이 전화를 해서 거기가 어딥니까? 그 BH라는 게 청와대 어딥니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NSC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사연 고위간부 K씨가 저희는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받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수석실에서 명단이 내려왔다. 지난번 11월 달에 그 일괄적인 명단도 인사수석실에서 왔고, 이번에도 당신에 대한 이름을 인사수석실에서 통보받았다. 이렇게 사실상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화 제가 내용이 딱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조사도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7년 7월에 그런 민정수석실에서 330개 공공기관에 대한 그 이제 성향파 임원들에 대한 성향파 그래서 어떤 블랙리스트에 초안이 만들어졌고 연말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통해서 각 부처 환경부 그다음에 총리실 뭐 각 부처에 이런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다 하달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강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강혜상 의원님께서 특종으로 국회에서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송기훈 전 통일연구원장과 총리실 산하 경사연 고위 인사의 통화 내용입니다. 송기훈 원장이 12월 말에 3대 기관장 나갈 때 제 이름이 청와대에 나왔다고요. 누구누구의 얘기를 들으니까 망설일 이유도 없었고 K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지나갔으니까 다른 분들은 11월 초경에 나왔대요. 벌써 이게 돌고 있었군요. 나 내보낼 사람들 명단이. 송기용 전 통일 원장입니다. 제 퇴임에 관해서요. 아니 원장님 건 12월에 나와갖고 한 달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저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만약 미리 노티스를 줬으면 보통 그래서 11월 말에 정리들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1년이 안 됐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딥니까 그게? 라고 하니까 저희는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받았거든요. 다른 루트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수석실에서 다 뭔가 내린 거예요. 내보낼 사람들 명단을. 그걸 지금 총리실 산하 경사연 고위 인사 통화 내용 녹취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네요, 의원님.
재미있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환노위에서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누가 나가라고 지시했습니까? 환경공단 임원 그랬더니 나가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환경부가 종용하고 압박을 했다는 걸 시인을 했고요.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인사권은 또 청와대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런 걸로 미루어 봐서 김은경 장관이 그걸 독단적으로 자기 임의로 했겠습니까?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통일부, 환경부, 기타 등등 부서 다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사수석실까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김은경 장관이 국민들에게 정말 그 용서를 받는 길은 또 본인은 또 억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청와대에서 본인은 지시를 거니까. 받아서 한 건데, 네. 그래서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어떤 명단을 받았는지 낱낱이 고백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 공무원들 수사 과정에서 장관에게 보고했다라는 마크, 지난번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예. 그 대법원장 마크 마크해서 때문에 다 구속이 구속됐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환경부에도 그 장관 보고했다는 마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근데 공무원들은요 정말 아주 좀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영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가 지시 받았는데 왜 자기가 책임지느냐? 예. 그러니까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록을 다 남기는군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부에서 무리한 지시 이런 것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다 빠져나갈 증거를 다 남깁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다 이제 수사가 다 이루어졌을 거로 보고요. 네. 김은경 장관도 본인이 뭐 지시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때 있었던 일을 누구로부터 지시 받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진실을 고백하는 길이 김은경 장관도 살고 또 나라도 살고 우리 공직 사회도 살고 그래서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이 블랙리스트 사건 철저히 밝혀야 되겠고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내밀었던 칼이 그대로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청와대로 주진우 검사가 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신 우리 강효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와대 블랙리스트. 박근혜 정부 얘기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얘기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로 지금 칼끝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누구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땐 조국은 갈 것 같습니다. 인사수석실도 가고, 예, 임종석도 갈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퇴임하고 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제가 봤을 때는 조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정의가 살아있군요. 결국은 청와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강효상 의원님 많은 사랑, 지역에 계신 분들 자원봉사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도록 특히 자원봉사 그리고 정치후원금 10만 원은 연말에 정산받으니까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강효상 의원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치후원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